예, 반갑습니다. 수학영역 신우입니다. 2026학년도 대수능 수학 영역의 수학2의 주요 과목, 주요 문제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고요.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총평을 해보자면, 공통에서 이제 수2만 총평을 해보자면, 작년보다 난이도가 살짝 올라간 느낌이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앞번호 때를 따져보면은 작년보다는 조금 쉬웠던 것 같은데, 이제 작년 수능과 올해 수능 21번을 비교해보면 21번이 올해 문제 같은 경우에 EBS 연계문항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수능 완성 실전편 연계문항으로 보이는데, 조금 그 식을 세우는 과정이 좀 복잡했을 수 있어요. 그 이외에 15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좀 약간 힘을 다소 뺀 느낌으로 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해설 강의에서 수학2의 모든 문제를 다루진 않고요. 4점 문제의 주요 문항들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9번, 11번, 13, 15, 21 이렇게 5개의 문제를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9번부터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예, 9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A가 양수라고 하는데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직선 y는 5가 fx에 접한다. 자, A를 구해보라는 뜻이죠. 아주 시중 문제집이나 뭐 여러분 학교 교과서에서도 많이 봤을 법한 문제인데, fx의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면 충분히 해결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3차 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이 바로 확인이 되고요. 3으로 묶어서 한번 써보면, 자, 2ax-3a 제곱으로 표현되니까, 자, 주어진 함수 fx에 대한 도함수식의 극대극소 지점을 이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a가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a 지점에서 0이라고 써야죠, 오른쪽. 자, 극소라는 것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a에서 극대라는 것이 파악이 됩니다. 자,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과 같기 때문에 주어진 3차 함수 바로 이렇게 그려도 괜찮고요. 자, 그래서 왼쪽이 마이너스 3a, 오른쪽이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y는 5는 어느 지점에 있을까요? 간단한 관찰을 해보면, 자, 여기 f0이 4죠. 그러면 5라는 직선은 절대 이렇게 극소값일 수가 없습니다. 그쵸? 여기 반대로 썼네요. 예. 죄송합니다. 자, 마이너스 3a에서 극대고요, a에서 극소죠. 자, 그래서 이 극소값이 5일 수는 없어서 극대값이 5라는 소리입니다. 자, 괜찮죠? 자, 그래서 x자리에 마이너스 3a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a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자, 플러스 27a 세제곱 써야 하고요, 플러스 27a 세제곱 더하기 4, 요것이 5라는 겁니다. 그러면 27a 세제곱이 1이니까 세제곱해서 27분의 1이 나오려면 a는 3분의 1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f2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2 계산해보면 8에 12a에 마이너스 18a 제곱 써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 자리에 3분의 1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8이랑 4 더해서 12로 바로 처리하고요. 자, a 자리에 3분의 1 쓰고, 자, a 제곱 자리엔 9분의 1 쓰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보면 12 더하기 4에 빼기 2이기 때문에 1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9번 문제였고요. 이어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 11번입니다.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에서도 같은 번호대에 속도, 가속도, 이동거리, 위치 변화량 등을 물어보는 단순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수능 시험에서 모의평가 문제보다 살짝은 난이도가 높은 속도, 가속도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했는데, 난이도 크게 변화 없이 비슷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자, 처음 위치가 원점이고요. 속도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해보면, 자, 위치를 물어보기 때문에 1초일 때 위치. 자, k가 0일 때 먼저 속도식을 써보고요. 그럼 t 제곱 더하기 4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위치 함수식을 바로 써보면 3분의 1 t 세제곱에 더하기 4t. 자, 처음 위치는 원점이기 때문에, 자, 1초일 때 위치 구해보면 3분의 1에 4를 더해서 3분의 11이 되겠습니다. 기억이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자, k가 3일 때 운동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속도의 부호가 변하는 순간이 있는가를 관찰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속도 함수식을 이제 k가 3일 때 써보면 이렇게 표현되고요. 자, 그러면 이 식이 과연 0 이상에서 이제 실근을 갖는가? 일단 판별식을 한번 써보면 0보다 작아요. 자, 그리고 주어진 속도 함수가 2차 함수니까 대칭축이 2분의 3이죠. 무슨 뜻이냐면 세로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4고 대칭축이 2분의 3인째로 판별식이 값이 0보다 작기 때문에 만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위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요. 자, 이제 디귿 보면 k가 5일 때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속도 함수식을 k가 5일 때를 써보면, 자, 인수분해가 된다는 게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 도함수가 위치에 대한 도함수가 속도함수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0초일 때의 위치는 0이고요. 1초일 때의 위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위치 함수식 구해보면 3분의 1 t 세제곱에 빼기 2분의 5 t 제곱에 더하기 4t 쓰고요. 자, 그 다음에 1초일 때의 위치 계산해보면 3분의 1 빼기 2분의 5 더하기 4죠. 그러면 3분의 1에다가 2분의 3을 더하는 거니까 6분의 1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1초일 때 위치 6분의 11. 자, 그 다음에 이제 2초일 때 위치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3분의 8에 빼기 10이고요. 8을 더합니다. 자, 그러면 3분의 2고 6분의 4죠. 아, 그래서 2초일 때 위치는 6분의 4입니다. 그러면 금방 파악해 볼 수 있는 게 0초에서 1초까지는 얼만큼 움직였나요? 6분의 11만큼 움직였다는 거 파악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초에서 2초까지는 6분의 7만큼 움직였다는 거 파악이 되죠. 자,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6분의 18이고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11번은 기역과 디귿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월, 9월에도 비슷한 느낌이 출제됐고 기출문제를 충분히 공부했다면 금방 풀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13번 보겠습니다. 예, 13번 문제입니다. 자, 함수 fx를 2차 함수를 하나 줬고 함수 위의 점 1,-6에서의 접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를 이런 식으로 줘놓고 gx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또 구해보라고 해서 두 개의 직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단순하게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뭔가 gx가 다소 복잡하게 써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단순히 직선끼리 둘러싸인 넓이기 때문에 뭐 삼각형이나 사다리꼴 느낌의 모양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접선을 구해보면 의외로 해볼만 합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를 이제 각각 구해봐야 되니까 도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x의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2라는 거 파악이 되고요. 자, g에 대한 도함수도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3x 제곱 마이너스 2에 fx 써야 하고 그 다음에 x 세제곱 마이너스 2x에 자, f 프라임 x. 그러면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해보면
자, 마이너스 1에 F'1. F'1은 위에서 마이너스 2라고 구했으니까요. 자, F1은 마이너스 6이죠. 자,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6에 2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G'1은 마이너스 4다 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를 알기 때문에 각각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볼 수 있죠. 1, 마이너스 6을 지나니까 직선 L은 마이너스 2x 빼기 4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선 M 표현해 보겠습니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4고요. 1, 6을 지나니까 자,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이라고 직선 M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두 개 직선을 바로 그려보면 하나는 이제 y절편이 10이고 x절편이 2분의 5죠. 다른 하나는 이제 x절편 마이너스 2고 y절편 마이너스 4입니다. 자, 그러면 y축과 두 개의 직선, 검은색, 빨간색,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 y축 둘러싸인 넓이 어딘지 보이죠? 자, 이 주황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라는 뜻입니다. 둔각 삼각형처럼 생긴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둔각 삼각형이기도 하고. 자, 빨간색 직선의 y절편 10, 검은색 직선의 y절편 마이너스 4. 자, 그러면 이 연두색으로 표현한 길이를 밑변으로 설정하면 높이를 생각보다 금방 구해볼 수 있고, 이 높이를 구하려면 반드시 두 직선에 뭘 찾아야 된다? 만나는 점, 교점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빨간색 직선과 검은색 직선의 교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2x는 14니까 x좌표 7입니다. 그래서 교점좌표를 x좌표는 7이고 뭐 y좌표를 굳이 써본다면 뭐 마이너스 18이라고 쓸 수는 있겠죠. 뭐 그래도 지금 길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x좌표만 필요하니까. 자, 그래서 주황색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는 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꼭 해야 되고 밑변 14, 높이 7 해서 정답은 49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3번이었고요. 15번 보겠습니다. 예, 15번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어쩌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fx라는 함수 주어져 있고요. a가 양수라고 하는 거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자, gx가 주어져 있는데 이 gx가 언뜻 보기에는 조금 복잡하게 생긴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냥 직선이 이어지는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여기서 a가 직선의 기울기죠. 기울기. 자, 기울기가 양수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선 뭘 물어봤냐? 주어진 함수 hx가 극값을 하나만 갖도록 하는 a의 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hx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우리가 도함수를 쉽게 알 수 있죠. 자, x 섞인 거 없으니까 h에 대한 도함수 h'x는 gx-fx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빼기 함수 느낌으로 도함수 해석이 되고요. 위아래로 부호관계를 살피면 의외로 금방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fx도 그래프를 그려야 하고 gx도 그래프를 그려서 따져보겠습니다. 자, fx부터 그려보면 자, x축, y축 당연히 설정해야 되고요. 자, 0 이상은 이렇게 0,0과 1,1을 지나는 2차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0보다 왼쪽은 꼭지점이 원점인 위로 볼록 2차 함수 중에서 왼쪽 부분만 따와서 그리는 거죠. 자,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지금 fx 그래프를 그려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gx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가? 개형이 살짝 조그맣게 그려보면 우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0입니다. 0,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에서 쭉 0, 0, 0, 0, 0, 0 가다가 이제 1,0을 지나는 직선이죠. 오른쪽. 자, 그 다음에 이 연두색 선과 평행한 째로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 회색, 연두색 세 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게 gx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gx에서 fx를 뺀다는 느낌인데, 자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fx는 그냥 이제 검은색으로 이렇게 통일시켜 놓고, 자 g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요렇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쭉 상수함수를 그리고, 그 다음에 요렇게 연두색 직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연두색과 평행하게 이렇게 파란색 선을 그립니다. 자 그래서 빼기 논리로 한번 따져보면, 자 g에서 f를 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gx가 더 위에 있으니까 여기 부호 가시면 계속 플러스예요. 플러스. 자 그러다가 연두색이 g고 검은색이 f니까 gx가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왔죠.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극값 갖는 지점이 이렇게 한 군데라는 거 파악이 되죠. 자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a가 변하면 이 gx의 마이너스 1 왼쪽과 1 오른쪽에 기울기가 변하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뭐가 변하냐? 극값 갖는 지점이 변하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관찰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도대체 극값 갖는 지점이 하나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처음에 의심을 해봐야 되는 지점은 이 빨간색 별 표시 지점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지점에서 뭘 구해볼 수 있냐면 접선 기울기를 구해볼 수 있는데, 이 fx식이 0 오른쪽에선 x제곱 빼기 x입니다. x제곱 빼기 x. 도함수 구하면 2x-1이고요. x자리에 1 집어넣으면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값이 1이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확히 1,0에서 fx에 접하는 이 기울기 1을 기준으로 a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를 이제 한번 관찰을 해볼 건데, 자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계산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계산으로. 대강 그리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부호 판단을 한번 해보면,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마이너스 1,0에서 이제 파란색 선을 그을 때 fx 검은색 그래프에 이렇게 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의 접선 기울기도 따로 구해보고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자 이것까지 구해보고 나서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접점 좌표를 설정을 해봐야 되겠죠. 자 fx식 0보다 왼쪽은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접점의 y좌표를 마이너스 t제곱이라고 설정을 해서, 자 접선식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2t고요. 자 마이너스 1,0에서 그은 접선입니다. 자 그러면 x자리에 마이너스 1 넣고 y자리에 0 넣어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2t 더하기 t제곱이니까 t값은 마이너스 2라고 금방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접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0에서 fx에 그은 접선의 기울기는 4라고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fx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a가 1일 때와 a가 4일 때의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a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이 fx의 1,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었죠. 자 그래서 기울기가 1인 이 분홍색 선보다는 오른쪽 직선 기울기가 이렇게 크다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2차 함수랑 이렇게 한 점 만나겠죠. 1,0 말고 이 주황색 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반면 왼쪽에서는 2차 함수와 만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따져야 되는 건 g-f의 부호 변화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g는 파란색, 회색, 연두색으로 이루어진 그래프고요. f는 계속 검은색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하는 느낌으로 따져보면 부호가 여기 계속 플러스. 자 그리고 이제 연두색 보면 여기서 gx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부호가 계속 플러스입니다. 그러다가 이 주황색 V 표시 지점을 기준으로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거 확인되죠. 자, 그래서 극값 갖는 지점이 한 개입니다. 극값 지점이 한 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겠습니다. 이제 A가 4이면 어떻게 되는가? 자, 반대로 A가 4면 이제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곳에서 접합니다. GX의 왼쪽 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접하고요. 접하여 그려야 되는데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연두색 부분은 쭉 커서 저쪽에서 만나죠. 자, 그러면 부호 변화도 마찬가지로 따져보면 파란색에서 검은색 빼면 계속 부호가 플러스죠. 여기도 접하니까 부호가 계속 플러스입니다. 자, 그러다가 마찬가지로 주황색 지점을 기준으로 바뀝니다. 역시 극값 지점이 한 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A가 4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가? A가 4보다 크면 자, 요렇게 가로선 먼저 그어 놓고 A가 4보다 크면 접하지 않고 요렇게 뚫고 지나가겠죠. 요렇게 뚫고 지나갑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오른쪽 연두색 선이 파란색 선과 이렇게 평행한 상태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부호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여기 마이너스였다가 자, 지금 우린 G에서 F를 빼는 거죠. 파란색, 회색, 연두색으로 이루어진 게 GX입니다. 자, 여기 플러스였다가 계속 플러스였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는 극값 갖는 지점이 두 개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A의 최대값 A는 얼마까지 가능한가? 4까지 가능합니다. A가. 자, 그래서 A의 최대값 K는 우선 4라고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에서 H3은 무엇인가? 이 HX에 3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H3만 구하면 이제 우리 정답입니다. 자, H3은 0에서 3까지 GX에서 FX를 뺀 식에 대한 정적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GX에서 FX를 빼는데 이 회색 부분은 GX가 0이죠. 0. 반면에 연두색은 GX식이 4x-4고요. FX식은 x제곱 마이너스의 x입니다. 자, 그러면 0에서 1까지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에 대한 정적분 계산을 하는 반면 1에서 3까지는 자, gx에서 fx를 빼니까요. 마이너스 x제곱에 5x 마이너스 4에 대한 정적분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산은 어떻게 하면 좋냐? 일단 이 분홍색 동그라미 친 거는 사실 뭐와 같냐면 이 분홍색 부분의 넓이와 똑같죠. 여러분 만약에 이거 넓이 공식을 외우고 있다면 6분의 최고차 한계수의 절대값 쓰고요. 바로 간격 세제곱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 정도는 금방 계산할 만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냥 정적분 계산하면 속 편하죠. 그냥 이 정도 계산 사실 뭐 공식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자, 6분의 1에 자, 이제 하나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H3 지금 계산 중입니다. 자, 6분의 1 빼기 3분의 26에 자, 4 곱하기 5죠. 20 빼기 8. 자, 그러면 6분의 마이너스 51에다가 이게 10인데 6분의 70이죠. 자, 그러면 6분의 21이니까 H3은 2분의 7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15번 문제의 정답은 K 값은 4고요. H3의 값은 2분의 7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15번 문제였고요. 자, 수학 2 문제의 마지막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1번입니다. 자, EBS의 수능 완성 실전 표현 연계 문항이라고도 볼 수 있고 6월 모의고사 여러분 6월 모의평가 문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6월 모의평가 15번과도 살짝 연계해서 낸 느낌이 있습니다. 자, 3차원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라 하고요. 자, gx를 다음과 같이 주어졌는데 gx는 연속 함수랍니다. 이 말 꼭 읽어야 됩니다. gx 연속 함수라는 거. 그러니까 gx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함수냐면 예를 들어서 3차 함수가 이렇게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 함수라 하면 뭐 이렇게 세 개의 근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t라는 지점이 만약에 뭐 여기 있다. 그러면 t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그대로 fx를 그리고 왼쪽은 마이너스를 붙인 x축 대칭 이동한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합니다. 그럼 대칭 이동하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파란색과 분홍색으로 이루어진 함수인데 그럼 불연속이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t가 될 수 있는 지점은 반드시 어디여야만 하냐면 fx가 x축과 만나는 점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t는 fx는 0의 근이어야 합니다. ft가 0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조건 가에서 이제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 값이 존재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 나가 조금 특이한데 이 값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 집합이 또 집합이야. 집합. 자, 문제가 좀 만만치 않을 수 있는데 일단 조건 가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에서도 계속 극한 해석하는 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A가 이제 0이거나 A가 2인 상황이 있고 이 둘 다 아닌 상황이 있어요. A가 만약에 0도 아니고 2도 아니라면 어차피 분모가 0으로 안 가니까 위의 값은 반드시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값은 존재해. 그러니까 언제가 지금 이슈가 되냐면 A가 0일 때랑 A가 2일 때가 이슈가 되는 건데 자, A가 0일 때를 한번 써보면 자, 이렇게 표현되고요. A가 2면은 이 아래 숫자만 2로 바꾸면 되겠죠. 이게 우극한이라는 거에 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극한이 존재하려면 분자도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0으로 가야 되죠. 0. 아, 그러면 G0이 그냥 0이다. 과감하게 써도 돼요. 왜? GX는 연속함수니까 과감하게 써도 돼요. 그러면 이게 T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G0이 0이라면 마이너스 F0이 0이든 F0이 0이든 둘 중에 하나를 쓸 수 있어요. GX는 위의 함수 아니면 아래 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fx는 0,0, 2,0을 지난다는 소리죠. 다시 둘 중에 어떤 걸로 하든 f0, 0이고 f2, 0이다 라고 써볼 수 있어요. 자, 괜찮죠? 아, 그러니까 fx는 x축과 최소 2점 이상에서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건 나에 대한 해석이 좀 어려운데 이 값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이라고 합니다. 일단 m 값이 자연수라는 것에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 fx 그래프 개형을 몇 가지 그려보면서 한번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서 왼쪽이 0, 오른쪽이 2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t가 될 수 있는 건 반드시 0 아니면 2죠. 0 아니면 2입니다. 자, 그래서 t가 0이면 그림을 어떻게 그리겠다는 거냐? 왼쪽 대칭 이동하고요. 오른쪽은 그대로 그립니다. 자, t가 2면 왼쪽 대칭 이동하고 오른쪽 그대로 그립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이 음수가 되는 상황은 언제인가? 이 값이 음수가 되는 상황. 음수가 된다는 건
자, m 값이 어차피 자연수기 때문에 이 검은색 동그라미가 0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 지금 이슈가 되는 건 m 값이 2일 때밖에 없습니다. m 값이 2라면 자, 극한은 이런 식으로 가정해 보면서 쓰는 게 필요합니다. 이 값이 0보다 작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m 값이 2보다 작냐, m 값이 2보다 크냐에 따라서 상황을 나눠 써볼 수 있는데, 자, m 값이 2보다 크다면 분모는 절대 0이 되지 않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값이 음수가 되려면 분자가 0보다 크다는 게 확인이 되니까 gm 값은 0보다 작아야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반대로 m 값이 2보다 작다면 분모가 이번엔 음수라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이 극한값이 음수가 되려면 m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여야 하죠.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가 2개 존재한다 이겁니다. 2개, 자연수 2개. 자연수가 2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면 자연수 m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m 값이 2가 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값은 2분의 g'의 2라고 쓸 수 있긴 한데 정확히는 우미분계수죠. 우미분계수.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긴 하는데, 자, 한번 이렇게 쓰겠습니다. 어차피 우미분계수 값은 존재하니까. 그러면 이러한 그림이면 이 지점에서의 우미분계수는 양수죠. 양수. 자,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한번 생각해 보면 m 값이 2보다 크면 해당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음수여야 하는데 여기 2보다 큰 곳에선 다 함수값이 양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연수가 절대 2개 나올 수 없어. 많아야 1개야. 많아야 1개. 없거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어떠냐면 서로 다른 세실근을 이제 가정해 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0과 2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이렇게 있어야 되나?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어야 하나?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정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한없이 쉬울 수도 있는데, 일단 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자, t가 만약에 여기 있나? 그럼 왼쪽은 대칭이동 그려요. 오른쪽은 그대로 그려요. 자, 그러면 이 사이에는 자연수가 1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보다 큰 곳에서는 다시 한번 2보다 큰 곳에서는 함수값이 음수여야 합니다. 근데 2보다 큰 곳에서는 함수값이 모두 다 양수죠. 그러니까 이것도 만족하는 자연수가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우미분계수는요? 양수잖아. 그럼 이러한 상황도 자연수가 절대로 2개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서로 다른 세근 중에선 어떻게 그려져야 하는가? 0이 제일 왼쪽이고 2가 가운데에 있는 양상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t가 여기에 있다. 자, 왼쪽은 대칭이동을 하고요. x축 대칭이동, 가로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합니다. 오른쪽은 그대로 그립니다. 자, 오른쪽은 그대로 그린 상태에서 자, m 값이 2보다 크다면, 자, 지금 어떤 극한을 따지는 거냐면 m 지점 우극한에서 x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gx, 이 극한을 보는 건데, 이게 음수가 되는 상황이 언제냐? 자, m 값이 음수라면 gx의 함수값이 음수여야 하고요. 반대로 m 값이 2보다 작다면 함수값이 양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 값이 2일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지금 그림 같은 경우 자, 이 지점에서의 우미분계수를 보면
m 값이 정확히 2인 상황에선 이것이 2분의 gx의 이 지점에서의 오미분계수니까 지금 그림에선 음수라는 게 파악이 되죠. 그럼 이때 하나 있구나, 자연수. 그럼 m 값이 1이면 함수 값이 양수여야 되는데 이 그림에서는 gx의 함수 값이 절대 양수일 수 없죠. 그러면 2보다 큰 곳에서 함수값 음수인 게 하나 있으면 되니까 여기 3이고, 그럼 4부터는 0 이상이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fx식을 이제 대략적으로 세워볼 수 있습니다. 그럼 fx가 지금 무슨 그림이냐면 왼쪽에 살짝 그려보면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세 점 0, 2, 다른 점 하나를 알파라고 p라고 설정하겠습니다. p라고 쓰는 게 편해서. 자, 그러면 fx식을 이제 인수정리 관점에 따라서 만들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자, 괜찮은 거 맞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저 자연수 m 값의 집합이 저 두 개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g-1이 양수죠. 왜냐하면 여기 -1에서 함수값이 양수니까. 이 파란색과 분홍색으로 이루어진 게 gx입니다. 그 다음에 g1은 음수죠. 그래서 -2분의 7 g1이 이제 자연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뭐여야 할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만족하는 m 값이 두 개 뭐냐면 2랑 3인데, 그러면 g-1은 2일까 3일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자, 여기서 p는 반드시 3보다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자, g-1은 얼마여야 하는가? 자, g-1이 3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3. 그러면 f-1은 이게 대칭 이동된 결과니까 f-1은 -3이죠. 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f-1를 계산해보면 x자리에 -1 넣는 거죠. 자, 요것이 -3.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k에 3에 요 -1까지 묶어내겠습니다. p 플러스 1.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 -1까지 묶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약분을 하면 k 곱하기 p 플러스 1이 1이다. 일단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다른 하나의 값이 이제 2여야 하죠. 요거 -2분의 7 g1 -2분의 7 g1이 2다. 그럼 과연 이 두 가지가 만족되는 함수 fx에 대해서 p는 과연 이 범위 안에 있는가?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정답이죠.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자, 한번 확인해 보면 G1은 음수니까 그러면 F1은 양수죠. 자, G1은 7분의 -4. 그러면 F1은 7분의 4죠. 자, F1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자리에 1 넣어서 요것이 7분의 4. 자, 그래서 이 -1을 분배해서 써보면, 자, k자리에 pp-1 요것이 7분의 4.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이제 연립을 해볼 건데 그냥 과감하게 나눗셈을 해도 되고요. 위의 식을 이제 k는 p 플러스 1분의 1 표현해서 집어넣어서 뭐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자, 과연 p는 3보다 크고 4 이하의 값이 나오는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4p 더하기 4가 7p 빼기 7이니까 3p는 11. p는 3분의 11 나오게 됩니다. 자,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p는 3분의 11이고, 자, p 자리에 3분의 11 집어넣어서
여기 파란색 네모친 식에서 이제 k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k의 3분의 14가 1이니까 3차 계수도 양수로 나오게 됩니다.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수투 추론 문제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이 특수 상황을 위주로 조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일 대표적으로 이렇게 접할 때죠. 이런 상황이 지금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fx식 쓰고 이제 마무리해 보면 fx식은 자 14분의 3, 이 3차 함계수가 14분의 3이라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해보라는 거는 이제 g-5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x가 -5일 때니까 g-5는 f-5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죠. 자 그러면 x자리에 fx식에 -5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3분의 26인데 26을 2 곱하기 13으로 쓰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썼냐? 2 곱하기 7이 14니까 그렇죠? 자, 약분. 자, 3도 약분. 그러면 마이너스가 몇 개 있나? 마이너스가 하나, 둘, 세 개 있다는 거 확인되니까 마이너스의 65입니다. 자, f-5가 마이너스 65이기 때문에 G5는 6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65입니다. 쉽지 않죠, 21번. 개인적으로는 21번이 공통에서는 어쩌면 난도가 좀 높은 문제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학2의 주요 문항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